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배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 혹은 평생을 약속했던 파트너가 나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을 때의 그 기분 말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그 감각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의 조명이 갑자기 모두 꺼져버리고 나만 홀로 어둠 속에 남겨진 듯한 막막함, 그것이 바로 배신이 우리에게 남기는 첫 번째 흔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의 기초는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최소한 우리가 약속한 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일상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그 복잡한 심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심리학적 통찰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왜 이토록 지독할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충격일까요? 놀랍게도 뇌과학은 이것이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UCLA 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배신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나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반응하는 전대상피질과 일치합니다. 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뇌가 느끼는 실제적인 통증인 것입니다. 배신은 우리 뇌에게 있어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안전지대가 순식간에 위험지대로 변했기 때문에 뇌는 생존을 위해 극심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가 제안한 배신 트라우마 이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멀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생존을 위해 의존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나 배우자, 혹은 직장 상사처럼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 뇌는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뇌는 오히려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현실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하게 되는 슬픈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 거대한 충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또한 배신은 우리가 가진 세상에 대해 가정된 세계관을 파괴합니다. 심리학자 로니 야노프 벌머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 핵심 가정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대체로 안전하다. 세상은 의미 있고 공정하다.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이 세 가지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나를 속인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위험하고 불공정하며 나는 속아 넘어갈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혼란은 마치 정신적인 지진과도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불신은 무너진 집터 위에서 다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집안을 다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을 느낄 때 동시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자신의 안목을 비난하죠. 하지만 신뢰는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다는 것은 당신이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충분히 분노하세요. 슬픔이 밀려온다면 아이처럼 울어도 좋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내면에서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감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나는 배신감이라는 파도를 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처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신한 상대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한 대화에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굳이 그 사람의 변명을 들으려 애쓰지 마세요. 배신자들의 변명은 대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가득 차 있어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지 내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나 전달법 대화 기술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식의 공격적인 언어는 상대의 방어 기제만 자극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이런 방식으로 깨진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어. 특히 네가 나에게 사실을 숨겼을 때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너를 예전처럼 대하기가 무척 힘들어. 이 문장에는 비난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품격 있게 전달한 것이니까요. 또한 단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신을 당한 직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빈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일기장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모든 욕설과 원망, 그리고 서운함을 쏟아내세요. 펜 끝으로 감정을 배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의 찌꺼기가 걸러지고 핵심적인 사실만 남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파편화된 당신의 자아를 다시 조립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입니다. 배신은 타인이 나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핵심은 다시는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을 걸어 잠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문을 열어주기 전에 상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지켜보는 신중함을 배우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닌 검증된 신뢰를 쌓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경험은 비록 뼈 아프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강력한 필터를 선물해준 셈입니다.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배신은 하나의 아픈 챕터일 뿐 책 전체의 결말이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은 당신의 과거를 망쳤을지 몰라도 당신의 미래까지 망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무너진 신뢰의 잔해 속에서 당신이 발견해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 풍파를 견뎌내고 있는 당신 자신의 강인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마음이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 상처 위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이들과
제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